지연아, 지연아, 어디 있니? 여자는 병원 복도 끝에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오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었어요. 금방 나를 불렀는데, 복도 위 형광등이 깜빡였고 그녀의 눈동자엔 허공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치매 환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버려진 아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잃은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걸요. 그녀는 왜 모든 걸 잊었을까요? 기억이 사라져도 남는 게 있다면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나마 그곳에 함께 있는 기분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오후 5시 무렵이었습니다. 늦은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회의실 테이블 위를 천천히 물들였지요. 의료기기 회사 부사장 윤도현은 회의 자료 한 장을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은주. 글자 하나하나가 종이 위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 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등받이에 기대 있던 그의 허리가 서서히 굽어졌습니다. 그때 사회복지 협력 담당자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윤 부사장님, 이번 사회공헌 연계 명단 중에요. 이분이 예전에 간병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해운복지센터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끝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이 방 안에 남았지요. 잠시 후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는 여전히 서은주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종이를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접힌 자국이 이름을 반으로 갈랐고 그 선을 따라 그의 기억도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지요. 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바깥 도로엔 퇴근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 위로 천천히 맺혔습니다. 그는 그 빗방울 속에서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은주의 손에는 늘 하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간병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이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웃었지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8년 전 딸 지연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그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지요. 은주 씨, 그만합시다. 서로에게 더는 남은 게 없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의 침묵이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실적은 늘어갔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성공의 그림자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도연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밤마다 지연이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그 생각만이 스쳐갔습니다. 퇴근길 그는 회사 로비를 지나며 유리문 옆 대형 스크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지센터 후원 캠페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성이 낡은 카트를 밀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은주, 그녀였습니다. 그는 모르게 화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은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영상은 곧 사라졌지만 그의 심장은 오래된 기억처럼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도연은 식탁 위에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시끄러웠지요. 그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윤도현님 맞으시죠? 낮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은주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지요. 보호자 없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그가 묻자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해운병원 응급실입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자 그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유리 위를 바쁘게 오갔고 도로 위의 불빛이 빗물에 번졌어요. 그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과거로 기울었지요. 은주가 왜 병원에 누가 연락도 없이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했어요. 가야 한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개가 번쩍이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금 자신이 향하는 그곳에서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껏 잊어왔던 이름 하나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걸. 응급실 문이 급히 열리며 젖은 코트를 입은 윤도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고 그의 어깨는 완전히 젖어 있었지요. 서은주 씨,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아래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 위에 누워 있는 여자는 그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은 그 얼굴에는 어렴풋이 예전의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은주.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심한 탈수와 저혈당이에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이 많이 흐릿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병실 벽에 걸린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옆엔 어린이 그림이 한 장 있었습니다. 분홍색 크레파스로 그려진 두 사람. 엄마, 나 기다릴게. 그 문장을 본 순간 도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또렷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다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 그 성씨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때 침대 위 여자가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은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 지연. 8배 전 차 사고로 떠난 그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잘 지내지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없었어요. 지연이 오늘도 학교 갔지요? 그 말에 도연의 목이 굳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억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유리 너머로 여자를 바라보았지요. 은주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는 딸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복지센터 담당자인 한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놀란 듯 인사했어요. 아, 윤 부사장님이시군요. 연락받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묘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지요. 그래도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서은주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연 씨는 잘 있나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그 말에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숨을 고르며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지요. 기억이 조금씩 틈새로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연의 웃음소리, 은주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말 당신이라도 지연이를 지켜줘요. 그는 천천히 병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은주는 잠들어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 위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흔들린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의 일기장. 그는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 은주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도연 씨 지연이 데리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도연 씨, 지연이 기다리잖아요. 그는 무너지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주 씨, 지연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래요, 잘 됐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 서은주 씨가 외래 대기 중에 이걸 남겼어요. 메모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학교에 가면 그 옆 벤치에 꼭 앉아야 해요. 도연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벤치, 그날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학교 근처였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당신은 무엇을 잊고 있는 겁니까?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주 씨 가족분 되세요? 도연이 돌아보자 한 소녀가 작게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 엄마 보러 왔어요. 그 소녀의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윤다빈.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진 순간부터 모든 진실의 방향이 천천히 뒤바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복도 끝에서는 청소도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야간 근무를 맡은 자원봉사자 한나는 은주가 쓰던 침대 옆 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약봉지와 헝겊 손수건이 비쳐 보였지요. 무심히 닫으려던 순간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종이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하늘색 크레파스, 노란 해, 그리고 세 사람. 엄마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지요.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기다릴게. 한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연이 그린 건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뒤집었어요. 그 뒷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다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한나의 마음이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센터에 기록된 은주의 가족은 이미 사망한 딸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라니. 한나는 서류 보관함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철제 서랍을 열자 은주의 입소 기록이 나왔습니다. 가족 연락처 없음. 하지만 메모란에 작게 덧써진 글씨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 동반 입소시도 흔적 2016.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 있었던 거야? 작게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가 깨어 있었지요. 한나 씨 다빈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꿈결 같았습니다. 다빈이가 오늘은 파란색 좋아한대요. 은주는 허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며 공기를 가를 때 한나의 눈가가 젖었어요. 은주 씨, 다빈이가 누구예요? 한나가 조심스레 묻자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막내요. 지연이 동생. 아무도 모르게 낳았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떠난 뒤에도 그 아이는 웃었어요. 그래서 난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한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이미 기억의 안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잠시 후 복도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한나는 은주를 다시 재우고 탁자 위에 떨어진 그림을 봉투에 넣었어요. 그 순간 낡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윤도현. 병원 진료비 명세서가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봉투를 쥔 채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고 창문 너머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한나는 속삭였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 우연일까? 은주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우리 다빈이를 부탁해요. 그 말에 한나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꺼지고 그림이 담긴 봉투가 탁자 위에 남았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그 종이를 살짝 뒤집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지요. 다빈이는 꼭 기억해줘. 하지만 한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그림 속 이름들이 모두 하나의 가족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요. 이른 아침 복지센터의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한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주의 가방에서 발견한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윤다빈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다시 책상 위에 그림을 펼쳐 놓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색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러 왔어요. 한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 앞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두 손에는 작은 종이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혹시 이름이 윤다빈이에요. 그 순간 한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림 속 이름이 현실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빈아, 엄마가 아직 주무시고 있어. 조금만 기다릴래?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얼굴만 볼게요. 그 말에 한나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조용히 음조리고 있었지요. 지연아, 다빈아 오늘은 파란 하늘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작은 외침이 병실을 울렸어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애 어디서 본 얼굴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미소만큼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지요. 한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번졌어요.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다빈이야. 기억 안 나? 은주는 미묘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다빈이라니 지연이는 어딨어? 그 말에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지연 언니는 하늘에 있어. 은주는 그제야 눈을 감았지요. 눈물 한 줄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 조금 아픈 거야. 다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날 잊어도 난 안 잊을 거예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꽃을 은주의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종이꽃 위로 햇살이 떨어졌고 은주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 꽃을 어루만졌어요. 예쁘다 이거 지연이가 접었니? 다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엄마. 은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지연이 동생 다빈이. 그 말이 끝나자 한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짧은 순간 기억에 끊어진 조각들이 은주의 눈빛 속에서 잠시나마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에도 불안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와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 금방 깨어날 거야.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어딘가 두려웠고 창가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은주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종이꽃을 놓치며 떨어졌고 한 장의 사진이 그 밑으로 미끄러져 나왔어요.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은주와 도연 그리고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함께 찍혀 있었지요. 한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이름표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다빈. 하지만 한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진 한 장이 도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거요. 출장길의 밤, 윤도연은 호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지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는 며칠 전 한나가 보낸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두 사람 서은주 그리고 윤다빈.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의 은주는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지요. 늘 환자의 곁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웃던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의 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본사 미팅은 다음 주로 미룹시다. 비서의 놀란 목소리를 뒤로 한 채 그는 곧장 렌터카를 몰아 부산으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하구 인근 노숙자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가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뉴스 속 화면, 비 오는 거리 한가운데 낯익은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서은주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혹시 지연이 학교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도연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그는 조용히 차를 도로 옆에 세웠어요. 지연이. 그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딸의 이름. 그날 이후 그는 감정의 문을 닫고 일과 성취만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렸어요.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주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묻던 그 질문.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의 혼란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 딸을 향한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잊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은주와 지연,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그는 손끝으로 유리를 닦으며 사진 아래 적힌 이름을 바라보았지요. 윤지연 2015에서 2017. 그 아래 작게 쓰인 또 하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다빈이도 함께 기억하자. 그는 그 문장을 처음 본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은주가 사진 뒤에 몰래 써둔 글씨였지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빈이라니. 그 이름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그의 눈빛이 점점 젖어들었어요. 서랍 속에는 오래전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은주의 필체로 쓰인 편지. 도연 씨, 지연이를 지키지 못해 미안했어요. 하지만 다빈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아이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지요. 은주야,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완벽하게 매만졌던 넥타이가 어느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짧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회사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비 승인, 이사회 보고, 그 모든 문서 위로 은주의 편지가 덮여 있었지요.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창문 너머로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서류 봉투 하나를 새로 꺼냈어요. 재단 설립 제안서. 그 제목 위에 그는 작은 글씨로 이름을 더 썼습니다. 서은주 재단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만들려는 그 재단의 이름이 곧 자신에게 가장 큰 진실을 되돌려줄 열쇠가 될 거라는 거리요. 며칠 후 윤도현은 조용한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요.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주가 남겼다는 상자를 직접 건네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센터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 냄새가 남아 있었고 한나는 창가 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이걸 꼭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은주의 필체로 지연의 물건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이 물건이라니. 그는 천천히 상자를 품에 안았어요. 상자 안에는 어린이용 크레파스, 접힌 편지,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은주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간의 잡음 뒤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내일은 엄마 혼자라서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짧은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급히 재생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지연이의 것이었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출장 준비로 바빴고 은주는 홀로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엄마 혼자라서요.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조금 아픈가 봐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내일은 내가 같이 갈 거니까요. 녹음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은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날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음을. 지연은 아픈 어머니를 따라 나섰고 비 오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은주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겁니다. 그는 상자를 덮으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기억 속의 장면들이 천천히 뒤집히듯 흘러갔어요. 은주가 무심하게 그를 밀쳤던 그날의 모습, 그게 원망이 아니라 막기 위한 몸짓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그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걸 다시 확인해야겠어.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센터 사무실에 CCTV 열람 요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날의 일을 직접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게 제 벌이겠죠. 잠시 후 복지센터의 회의실 안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CCTV 복원 담당자가 화면을 열었지요. 비 오는 거리, 어둡고 흐릿한 화면 속에 작은 아이와 여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를 향해 몸을 던지는 은주의 모습이 선명히 잡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고 눈앞의 화면이 점점 흐려졌지요. 은주야, 넌 죄인이 아니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화면을 꺼달라 요청했어요.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죠? 그는 잠시 멈췄어요. 은주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지요. 비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은주가 옆에서 걸어주는 듯 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이제 알겠어. 너는 그날 지연을 지키려 했던 거였지. 비가 흘러내린 얼굴 위로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내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번개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나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윤 부사장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요? 서은주 씨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답니다. 도연의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는데. 그날 밤 그는 서은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진실은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깊고 아픈 것이었지요. 윤도현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어둑한 조명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떨어뜨렸던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지요. 은주야, 제발 버텨줘.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은주의 희미한 숨소리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가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유난히 많이 잠을 주무십니다. 어제도 계속 지연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지요. 지연이요. 그 이름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던 도로. 그는 출장을 앞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은주야, 애 좀 달래. 나 늦겠어. 그리고 몇 시간 후 비보가 도착했지요. 차 사고로 모녀가 병원에 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도망쳤던 거야. 잠시 후 복지센터에서 받은 CCTV 복원 영상이 노트북 화면에 켜져 있었어요.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회색 비옷을 입은 여인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도로를 건넜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차가 미끄러지듯 돌진했지요. 순간 여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밀어냈어요. 비가 흩날리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그림자 뒤로 여인이 쓰러지는 장면. 그가 그토록 피해자라 믿었던 여인은 사실 몸으로 딸을 지켜낸 사람이었지요. 도연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은주야, 넌 죄인이 아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음성이 귓가에 스쳤지요. 아빠, 내일은 엄마 혼자라서요. 내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는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고라 불렀던 비극은 사실 한 여자의 희생이었지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나보다 훨씬 용감했구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가의 유리가 얇게 떨렸지요. 은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사람처럼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지연이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킨 거였어. 그때 복도 끝에서 한나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그날 CCTV 제가 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은주 씨가 깨어나시면 보여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품고 있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기억할 겁니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에 미끄러지듯 소리를 냈지요. 그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이제야 엄마를 이해했단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빗속에서 도연의 마음속엔 묘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던 과거가 서서히 녹아내리듯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손에 쥔 녹음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그 작은 불빛은 어두운 복도 끝에서 마치 등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그 밤, 도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사랑의 비밀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비가 그친 아침, 윤도연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난간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은주의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의 영상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은주야, 넌 죄인이 아니었어. 그 말이 아직 입술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주의 침대 곁에는 다빈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지요. 엄마, 오늘은 비가 안 와요. 하늘이 파래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병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말을 꺼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그날 내가 한 선택을 나는 오해했어. 그리고 내가 견뎌야 했던 고통을 나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됐어.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휴직 신청서. 그 위에는 그의 이름과 서명이 또렷했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한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회사를 그만두시는 건가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돌려주는 겁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그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짙은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어요. 윤 부사장,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계를 만드는 대신 사람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지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주가 남긴 지연의 물건 상자였어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안에는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서은주 재단을 만들 겁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곳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잔잔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던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멈춘 자리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요. 붉은 하늘 아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갚을게. 지연이에게, 은주에게, 그리고 다빈이에게. 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아저씨, 우리 엄마 예쁘죠?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이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가족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한나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병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은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어요.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주의 손을 살며시 잡고 낮게 속삭였지요. 내가 못다한 일 내가 대신할게. 너의 이름으로 기억을 돌려주는 일을 할 거야. 그의 눈가가 젖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잠시 후 병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어릴 적 좋아하던 동요였지요. 다비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은 채 그 멜로디에 미묘하게 반응했어요. 엄마, 이 노래 기억나요? 은주의 눈가에 한 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햇살이 하얗게 병실 안으로 번져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잠시 평화로웠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의사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결심을 다시 흔들어 놓게 되었지요.
병원 복도 끝에 오후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창문 유리 너머로는 봄 같은 온기가 느껴졌지요. 그날 다비는 작은 공책을 품에 안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 이거 엄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들었지요. 엄마 거라니? 매일 쓰던 노트예요. 아침마다 꼭 한 줄씩 써요. 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비는 두 손으로 공책을 건넸지요. 표지는 오래된 하늘색 천커버로 감싸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서은주 기억일기.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도연은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오늘은 다빈이가 웃었다. 지연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저렸지요. 은주는 딸의 이름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매일 그 이름을 불러왔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또렷했고 어느 날은 단어가 뒤섞여 있었지요. 오늘은 다빈이 학교 간 날 밥은 먹었을까? 지연이는 꿈에 왔다. 웃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나가 병실로 들어왔지요. 은주 씨는 글씨를 자주 잊어버리시지만 손에 펜을 쥐면 언제나 딸 이름을 쓰셨어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았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지요. 그때 은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가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다빈아.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지요. 엄마, 나 알아봤어요? 은주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머리 냄새가 참 익숙하네. 그 말에 다비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다빈아, 내 엄마는 항상 널 기억했어. 글로, 마음으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아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나 기억했어요? 그래. 엄마는 널 지키느라 아팠던 거야. 은주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멀리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끝에는 분명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하늘이 예쁘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이 다빈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리며 노트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건 재단의 첫 페이지로 쓸 겁니다. 그 말에 한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주 씨의 말인가요? 아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창가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은주는 다시 눈을 감았고 다비는 그 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 속에서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슬펐지만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지연아, 다빈이는 잘 자라고 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은주의 손끝이 한번 움직였지요. 손끝이 살짝 떨리더니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그 한마디는 모든 용서를 담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의사의 전화 한 통이
이 평온한 시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저녁이 내려앉으며 병원 복도엔 고요가 번졌어요. 창가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윤도현은 의사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손에 든 노트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부사장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요. 의사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서은주 씨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치매 진단이죠. 최근엔 좀 더 안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에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꺼내 보이며 덧붙였지요. 서은주 씨는 3개월 전부터 항암제를 끊으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트에 멈췄습니다. 항암제요? 예. 원래는 치료를 이어가야 했지만 본인이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서명하셨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아이 이름으로 입금됐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답이니? 맞습니다. 그 계좌엔 학용품비 후원금이 꼬박 들어왔습니다. 치료비 대신 아이의 삶을 위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었어요. 세상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요. 그럼 그 돈은 자기 약값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치료비를 아예 끊고 그 금액을 전부 아이에게 돌렸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통은 이런 결정을 못 하시죠. 하지만 서은주 씨는 단호하셨습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의 삶을 지켜온 거구나.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은주야, 그럼에도 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구나. 잠시 후 의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최근에 남기신 메모가 있습니다. 아마 부사장님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쪽지가 건네졌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연 씨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빈이만은 웃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는 쪽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가 나보다 훨씬 용기 있었단 걸.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도로 걸음을 옮기며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병실 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다빈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엄마, 나 그림 그렸어요. 이거 아저씨도 보래요.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흘러들며 은주의 어깨를 비쳤어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멀리 있는 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도연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너무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다빈이의 손을 잡고 은주의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모든 걸 감췄던 이유, 이제 알았어. 그게 사랑이었지, 그게 내 방식의 용서였구나.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가 밝았으면 했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그 순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쳤어요. 커튼이 흔들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졌지요. 거기에는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도 이제 웃는다.
우리가 지켜준 세상은 아직 따뜻하단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손을 잡아 이마를 맞댔어요. 고마워, 은주야. 넌 끝까지 가족을 지켰어. 그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렀지요. 복도 끝에서 한나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군요. 하지만 그 사랑의 끝에는 아직 5분의 기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마지막 숨결이 이 가족의 시간을 한 번 더 되돌리려 하고 있었지요. 새벽이 밝아오며 병원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어요. 윤도현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지켜본 탓에 눈가가 푸르게 내려앉았지요. 그의 손엔 여전히 은주의 손이 잡혀 있었고 그 온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은주야.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졌지만 그 리듬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지요. 그는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족분. 그 말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은주야, 들려? 나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빈이의 작은 손이 그 옆에 놓여 있었지요. 엄마, 나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식 반응 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아주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연 씨?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나야. 은주야. 그녀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습니다. 빛이 스며들듯 그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지요. 여긴 병원이에요? 그래. 이제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서 다빈이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다빈아, 정말 다빈이 맞지? 응, 엄마. 나야.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길었네. 그새 많이 컸구나. 그 말에 다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빈아. 엄마는 지금 따뜻해.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의사가 손목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지연이 기억나?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지요. 지연이 웃고 있네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날 부르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 씨 고마워요. 내가 떠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지요.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너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은주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평화로웠어요. 지연아, 엄마 이제 간다. 그 말과 함께 기계의 리듬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은주야, 잘 가. 이제 내가 남긴 사랑으로 살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빈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쥐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창가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얀 햇살이 병실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은 은주의 얼굴을 감싸며
마치 그녀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듯 했지요. 의사가 천천히 손목시계를 내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던 시간 정확히 5분입니다.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5분이라도 그건 신이 준 선물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의 머리맡에 있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작은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도연 씨,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 약속이었지. 그날 저녁이 다가오며 병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노을빛이 길게 비쳤고 다비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엄마 하늘로 갔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아직 여기 있지.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요? 그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 내 안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창밖 하늘에 노을이 깊게 번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한 사람의 마지막 미소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날의 작별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던 그 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빈의 꿈속에서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요양원 정원에 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바람은 느리게 불었고 잔디 위에는 흰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윤도현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세심한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서은주는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부드럽게 빛났지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낮고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이 봄빛 속에 번졌지요. 우리 다빈이는 참 많이 컸네요. 은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당신 마음 안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이라 참 이상하네요. 이름도 얼굴도 자꾸 있는데 그 마음만은 남네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아마 기억보다 오래 사는 거라서 그럴 겁니다. 은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가끔 꿈을 꿔요. 어린아이가 웃고 또 다른 아이가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지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늘을 함께 바라봤어요. 잠시 후 다빈이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꽃이에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지요. 은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건가요? 응, 엄마 거예요. 그녀는 꽃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품에 안았어요. 고맙네, 예쁘다. 이상하게 냄새가 익숙하네요. 그녀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연이도 그 꽃 좋아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그 아이가 떠오르더니 정원에는 새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를 덮고 있었지요. 다비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은주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가족.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지요.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은주의 손등을 감싸쥐며 낮게 속삭였어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바람이 한 번 더 불며 정원 가장자리에 벚꽃이 흩날렸어요. 하얀 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은주의 눈동자에 빛이 스쳤습니다. 지연아.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잘 지내고 있지?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은주 씨. 당신 말이 맞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지요. 옆에서 다빈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행복해도 돼. 정원 너머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모든 소리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로 한 장의 꽃잎이 내려앉았어요. 마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말하듯이요.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남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 사연은 오늘도 우리 곁에 평범한 기적을 전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